반갑습니다. 네, 맥시멀리즘 내신 완성 강의고요. 사회문화예요, 여러분. 사회문화를 내신으로 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만 제 신발 좀 가져올게요. 사회문화를 내신으로 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사회문화 내신 강의가 오픈되었습니다. 네, 사회문화 첫 시간이죠. 네, 여러분 반가워요. 없어. 사회문화라는 과목 선생님이 사회문화도 아세요? 네. 통합을 합니다. 다예요. 네. 사회문화 굉장히 재밌는 과목이거든요. 재밌는 과목을 배우는 그런 시간인데, 선생님, 제가 사회문화를 내신에 선택하는데 너무 좀 걱정인 게요. 사회문화를 제가 사실은 내신에 선택하고 수능까지 들고 갈까 고민 중인데,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이론도 이론이지만 약간 지금 도표도 있잖아요. 도표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도표 유형 많이 바뀌었거든. 올 한 10년간 평가원에 꾸준히 나오던 계층 이동 도표라는 게 있어. 그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사라져버려요. 그 대신에 최근에 나오는 게 임금 격차 도표라든지 빈곤율,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해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도표. 그 정도는 도표의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어. 도표의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표는 그 패턴만 맞추면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사회문화 첫 번째 내용을 하기 전에 사회문화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여러분들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 그래서 사회문화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라는 과목은요. 자, 우선 여러분 이건 필기 안 해도 돼, 알겠지? 미리 말하면 사회문화는 필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정치화법 같다. 정치화법은 이렇게 줄줄줄 해가지고 막 들여쓰고 했잖아. 사회문화는 그렇게 안 하고, 참고로 우리 사회문화 교재가 있어요. 사회문화 교재는 우리 EBS 개념에서 사회문화라는 교재를 통해서 같이 만날 건데,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 이론을 간단하게 정리할 거예요. 그게 한 3판 정도 나올 거야. 2판 내지 3판 정도 나올 거예요. 요 한 판 기준으로. 그거를 노트 한 장에 필기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교재 보고, 문제 풀고, 그렇게 하는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렵다고 생각 안 해도 돼. 지금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 사회문화라는 과목은 총 크게 4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학이라는 단원입니다. 자, 사회학은 1단원과 2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회학에서는 주로 무엇을 배우냐? 연구 방법, 연구 관점이라든지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것 같은데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같은 거. 그리고 연구 방법론. 연구 방법에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 문헌 연구법, 참여 관찰법, 질문지법, 면접법과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다음에 2단원으로 가면 뭐 배우냐면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사회화. 그래서 우리가 사회화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역할, 그리고 일탈 이론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렇게 해서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문화인류학입니다. 자, 문화인류학은 3단원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통합사 할 때 문화단원 배웠죠? 나랑 통합사 했던 친구들 알 건데, 우리 하위문화, 반문화 했던 것도 기억나니? 대중문화도 하고, 문화의 속성도 하고, 특성도 하고, 문화를 보는 관점, 이런 거 다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문화인류학이 바로 여기 3단원에 나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통합사 때 배웠던 그 문화 파트에다가 숟가락 하나 정도 더 얹은 그런 느낌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4단원으로 가면 경제학과 사회복지학이 나옵니다. 4단원에는 그래서 여기서 계층구조, 계층구조라든지 사회이동. 그래도 내신에서는 계층이동 도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랑 같이 계층이동 도표 계산하는 방법 정도는 같이 볼 거고, 사실 말하면 통합사회 강의에서도 계층이동 도표를 분석하는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이동이라든지 빈곤, 여기서 빈곤이 나오고, 또 여기서 나오는 게 사회보장제도. 이거 통합사회 때 배웠지. 그래서 은근 통합사회랑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꽤 많이 겹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단원에서는 미래사회학이라는 부분입니다. 미래사회학.
이 미래사회학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요. 사회 변동과 사회 운동에 대해서 배웁니다. 사회 변동, 사회 운동 이렇게 돼서 배우면 이렇게 한 바퀴 사회문화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문화 절대 어렵지 않고 도표라이브에 많이 나오는 세 문제, 요즘은 사실 거의 세 문제로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그러면 EBS 개념에서 사회문화 교재를 이렇게 딱 펴보시면은, 자, 펴보세요. 네. 자, 우리 개념표 사용법이라고 막 나오고 있지. 쭉 넘겨볼게요. 일단은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부터 나랑 같이 사회문화 필기를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알겠지? 자, 우리 한 장 넘겨서 10페이지로 가봐. 필기 10페이지, 아니, 교재 10페이지. 그리고 필기 노트 펴서 위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의 중단은 1.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적어보도록 하죠.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냐? 바로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을 비교하고 그들의 특징이 어떻게 비교되는지 그거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알겠지? 그래서 자, 씬 넘버 1. 자, 미리 말하자면 이 씬 넘버는 어떤 씬 넘버냐면은 한 강의당 배우는 내용이야. 한 강의당 대략 5개에서 6개 씬 넘버가 붙게 될 겁니다. 알겠지? 씬 넘버 1에서는 첫 번째 자연 현상. 자연현상부터 해볼까? 자연현상, 뭔가 사회문화라는 과목에서 자연현상 딱 배우니까 뭔가 좀 자연현상 뭐 특별한 건가요? 아니, 특별하지 않아. 자연현상은 말 그대로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거야. 비가 와요. 눈이 와요. 해가 떠 있어요? 해가 졌어요? 달이 떠 있습니까? 이게 모두 뭐라고? 자연현상이라고. 알겠지? 자, 그럼 첫 번째 자연현상의 첫 번째 가보도록 하자. 자,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이 될까 비개입이 될까? 너네, 내가 눈 내리고 싶으면 눈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엘사처럼 라이트고요 할 수 있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연현상은 첫 번째, 인간 의지가 비개입된다. 인간 의지가 비개입된다. 그리고 자연현상은 가치가 개입이 돼. 다시 한번. 인간 의지가 비개입되고 얘 가치 개입할 수 있니? 내가 이거 좀 눈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눈 좀 내려가지고요. 나 좀 눈도 좀 즐겨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인간 의지 비개입의 하살표에서 뭘 같이 써? 몰자가 없을 몰자야. 가치가 없다고 했지? 가치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알겠지? 그게 무슨 현상? 자연현상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자연은요, 스스로 그대로서 존재해 있습니다. 인간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발생하고 사라질 수 있습니까? 사라질 수 있겠지. 뭐 어떻게? 예를 들어 삼림을 벌목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사라질 수 있겠지만은 자연이라는 게 스스로 생겨날 수, 자연이란다. 자연을 사람이 스스로 발생시킬 수 있어. 사람이 시킬 수 없잖아. 얘는 스스로 살아가는 애란 말이야. 그래서 당위 법칙이 아닌데 존재 법칙. 스스로 존재한다 해서 존재 법칙이라고 합니다. 교재 12페이지 피면 나와요. 세 번째. 자, 그리고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100%입니다.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당연히 그러한 필연성을 띠고 있어. 왜요? 자, 여기서 필연성이 띈다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필연성이 띈다는 게 자, 이런 거야. 내가 지금부터 일기압에 물을 끓여볼 거야. 자, 라면을 먹는다 치워보고 물을 딱 일기압의 상태에서 끓일 거야. 100도씨가 넘으면 무조건 끓어 안 끓어? 오, 잡았어. 무조건 끓지. 어느 정도 선을 지나면 딱 이게 실현이 되지. 안 될 수가 있어? 없어. 그래서 필연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확실성의 원리, 확실성의 원리. 일어난다고 했으면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확실성의 원리.
그렇기 때문에 아랫줄에 괄호를 열고 우리는 뭐라 적을 거냐?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인과 법칙의 지배. 인과 법칙이 100% 작용한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다음 세 번째 보편성. 자연이라고 하는 거, 자, 화산활동 생각해볼까? 화산활동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는 못 일어나고, 뭐, 일본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지.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맞지? 우리나라의 지금 한반도에 있는 백두산도 화산입니다. 휴화산일 뿐이지. 네, 죽지 않았어요, 화산. 아직 죽지 않았어. 보편성을 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자연현상은 반복, 관찰. 자, 봐봐. 반복, 관찰, 재현. 이 용이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반복되고, 관찰하기도 쉽고, 또 다시 일어나기도 쉬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측하기도 쉬워요. 예측하기도 쉬워집니다. 당연하겠지. 반복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기록을 해놓으면은 예측하기 쉽잖아. 자,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그 지진이 자, 지진은 자연현상이지. 자연현상은 보편성을 띠고 있지. 시대나 상황을, 장소를 초월하여 일어난다 했잖아. 자, 그러면은 이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저 조선시대 때도 일어났을 것이고, 고려시대 때도 일어났을 것이고, 현재에 들어서도 일어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럼 옛날 기록들 찾아봐. 옛날에 이런 지역에서 지진이 난 적이 있대. 이런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조사관을 파견해서 봤더니 이런 곳에 단층이 있더란다. 자, 그러면 이런 기록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고, 아, 다음에도 여기 지진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지? 자, 인과법칙의 지배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여기 지금 인과법칙을 한다. 자연현상의 특징들을 적었어요. 자, 씬 넘버 2, 사회문화현상. 자, 그렇다면 자연현상과 비교하여 사회문화현상은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는 보자. 자, 우선 첫 번째. 사회문화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이 돼야 안 돼. 개입됩니다. 인간 의지가 개입된다. 우리 그 교재에 보면 그런 게 있어. 우리 교재 잠깐 볼래요? 자, 교재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교재에 13페이지 1번 볼래? 13페이지 1번에 보면 거기 자료가 있어. 한번 읽어볼까? 자, 많은 사람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일 가격이 대부분 상승할 것이라 예상했대. 근데 실제로는 과일 가격이 대부분 하락했대. 인간의 의지를 개입시켜서 의지를 개입시켜서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과일의 수요가 증가하겠지? 그러면 그만큼의 공급을 좀 더 해주던가 아니면은 물량 공급을 좀 조절을 해야 되겠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지금 우리는 수요의 법칙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간 의지를 개입시켜서 조절을 했어.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야? 실제로 무조건 그렇게 일어났니? 아니야. 보니까 오히려 과일 수요가 적어서 공급을 많이 했더니 가격만 내려가. 시장 가격만 내려가. 어머나, 이걸 우리가 가치 함축적이다라고 해서 가치 함축 가치 함축성까지 한번 적을게요. 가치 함축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참고로 말하면은 지금 여기 두 개는 무조건 대비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사회문화현상은 자, 인간이 발생시킬 수 있고 인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있을 수 있지. 그걸 갖다가 우리는 당위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얘기했어. 자, 내가 무조건 그렇게 딱 인간 의지를 개입시켜서 그렇게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 그걸 갖다가 필연성의 반대말 개연성이라고 하고 확실성 무조건 100%가 아니라 확률성의 원리로 든다. 확률성의 원리. 자, 경제 관련해서 나와서 얘기인데, 자, 인간의 의지가 개입돼가지고 실패한 사례들이 몇몇 있죠. 자, 고전 자본주의, 고전 경제학의 대가라 불린 사람 한 명 있어.
국부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누구니? 그렇지. 애덤 스미스지. 자, 애덤 스미스는 이런 법칙을 제시한다. 무슨 법칙이냐면은 say의 법칙이라는 거. 무슨 법칙? say의 법칙이라는 걸 제시하게 돼. 자, 이 say의 법칙을 제시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네 물건만 찍어내.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운영이 될 것이고, 자, 그렇다면 너네가 공급만 해도 수요는 어디서든 돼. 수요는 어떻게든 해결이 돼. 그러니 너네는 물건을 찍어내기만 하면 돼.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막상 봐봐. 그렇게 일어났니? 안 일어났어. 그래서 얘는 인간이란다.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자,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인과 법칙이 존재하긴 존재해. 존재는 하나, 인과 법칙이 자연현상에 비해서는 약할 것이고 얘네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사회문화현상은 보편성 뿐만 아니라 특수성도 띠고 있어요. 같이 봐줘야 된다. 알겠지? 자, 예를 들어 결혼제도라고 생각을 해보자. 결혼이라는 제도는 세계 곳곳에 거의 다 있어. 근데 그 결혼제도의 형식이 약간씩 달라. 미국은 막 홈파티를 막 연식 막 하고 2부, 3부 막 하고 막 그래, 결혼식을. 근데 우리나라 전통 혼례 한번 생각해볼래? 우리나라 전통 혼례 따단따다다다 이거 지하철 한승 음악인데 어쨌든 이래 막 인사하고 어쨌든 그러잖아요. 느낌이 오죠? 전통 혼례라는 방식이라든지 미국의 결혼 문화라든지 특수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비교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보편성의 근거를 갖다가 우리가 보편성의 동그라미에서 빨간색 동그라미 할게. 보편성의 동그라미에서 이 보편성의 근거랍시고 제시하는 것이 제일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제일성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자, 적어볼게. 인간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공통점을 얘기한다. 공통된 성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공통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공통점을 갖다가 그걸 제일성이라 부르는데 그 제일성이 바로 보편성의 근거가 된다라는 얘기 했고요. 자, 그럼 사회문화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반복, 관찰, 재현이 용이할까? 안 할까?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어봐. 반복, 관찰. 어머나, 왜 안 써지니? 관찰, 재현이 어떻다? 곤란하다. 알겠지? 자, 이럴 경우는 예측도 어떻게 되겠니? 예측도 곤란하겠지. 이럴 경우에는 예측도 곤란하다. 자, 이렇게 해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징들을. 자, 그리고 나면 우리 13페이지에 자료탐구 2번 가보면은 사회문화현상과 인과관계라는 해가지고 쫙 적혀있는 게 있어. 알겠지? 그거를 좀 이따가 나랑 볼 거야. 알겠지? 그럼 한 번만 더. 우리 지금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비교를 했기 때문에 복습을 한번 하고 가야 되겠지. 맞지? 자, 첫 번째 가볼까? 자, 자연현상은 인간 의지가 개입된다, 비개입된다? 비개입된다.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들어가 있지 않는 몰 가치성. 자, 그 다음 두 번, 그에 비해서 사회문화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돼. 내가 컨트롤 하려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성? 가치, 함축성이 들어가 있다. 자, 자연현상은 무슨 법칙? 존재 법칙. 사회문화현상은 당위 법칙. 자, 자연현상은 반드시 그렇게 딱 일어나요. 필연성. 자, 그리고 확실성의 원리. 기억하고. 그래서 인과 법칙이 지배를 받는다 얘기를 했어. 그에 비해 사문현상은 개연성, 확실성이 반대말 확률성,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지는 않지만 존재는 한다. 알겠지? 자연현상은 보편성만 있었는데 사회문화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더라. 그리고 그 보편성의 근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제일성이라고 한다 했다. 제일성은 인간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공통점 얘기한다 했어. 자, 마지막. 자연현상은 반복 관찰 재현이 용이하다, 용이하지 않다, 용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도 용이하다. 사회문화현상은 반복 관찰 재현이 곤란하다. 그래서 예측도 곤란하다. 자, 지우가 한 번만 더 복습해볼까요? 자, 인간 의지가 무슨 개입? 비개입. 자, 그래서 무슨 성? 몰가치성. 자, 여기 개입, 비개입, 개입. 그래서 같이
함축성. 자, 무슨 법칙? 존재 법칙. 무슨 법칙? 당위 법칙. 무슨 성? 필연성. 무슨 성의 원리? 확실성의 원리. 무슨 성? 개연성. 무슨 성의 원리? 확률성의 원리. 무슨 인과 법칙의 뭐? 지배. 그럼 사용문화에서는 인과 법칙의 존재. 무슨 성? 보편성. 보편성과 특수성. 그 보편성의 근거? 제일성. 자, 반복 관찰 재현이 용이하다. 그래서 예측도 용이하다. 반복 관찰 재현이 곤란하다. 그래서 예측도 곤란하다. 다 지우고 3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씬 넘버 3으로 가겠습니다. 씬 넘버 3. 자, 씬 넘버 3에서는 나랑 뭐 볼 거냐면, 잠시만요. 자, 씬 넘버 3에서 나랑 뭐 볼 거냐면, 인과관계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인과법칙. 인과법칙. 인과법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3페이지에 2번 보면 되고요. 자, 여기서 나랑 볼 거는 바로 이거야. 우리 1번 봐봐. 근대과학에서는 인과관계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변인 간의 관계로 보았다라고 설명이 나오기 시작하죠. 1번. 원인에 해당하는 변인의 변화가 나타나면 반드시 결과에 해당하는 변이도 변화한다. 다시 한번. 자, 원인에 해당하는 변인이 변화하면은 어떤 변인? 결과에 해당하는 변인도 변화하더라 라는 거야. 이걸 갖다 우리 뭐라 바꿔줄 거냐? 이제부터 원인에 해당하는 변인을 우리는 독립 변인이라고 부릅니다. 원인에 해당하는 변인을 갖다가 우리 이제 독립 변인이라고 부를 거고, 결과로서의 변인을 우리는 이제부터 종속 변인이라고 부를 거야. 자, 독립 변인을 갖다가 우리는 영어로 independent로 시작하는 I를 써서 IV라고 부르고, 종속 변인은 DV라고 부를 거야. 자, 요게 사회 문화 현상 그리고 자연 현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인 간의 관계야. 그럼 그 사이의 변인과의 관계, 동그라미 1번 가겠습니다. 변인과의 관계 가보도록 하죠. 자, 당연히 독립 변인이 먼저 발생해야지. 선 IV, 후 DV. 이건 당연한 거죠. 원인이 먼저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거 적어 놓으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적, 한 줄 아래 쓸게요. 여기서 시간적 선후관계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시간적 선후관계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고. 자, 그 다음에 봐요. 자, 원인에 해당하는 변인이 다른 변인에 의해서는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하나의 원인과 하나의 결과에 대응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맞지? 그거 갖다가 우리 노란색 할 필요 없으면 흰색으로 쭉 갈게요. 이 동그라미 2번. 자, 원인과 결과는 1대1 대응. 요거 1대1 대응만 노란색으로 적도록 할게요. 1대1 대응. 그렇다고 너희가 하는 그 수학에 나오는 함수의 1대1 대응 비슷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원인 하나에 따라 결과 딱 하나 고정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래에 분석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근대과학에서 정의하는 인과관계는 매우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자, 자연현상에는 이러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일정한 크기의 힘을 가하면 물체가 이동하는 현상은 인과관계의 조건에 따라 분석해보자 라고 나와있지. 첫 번째 봐봐. 자, 첫째, 일정한 크기의 힘을 가하면 반드시 물체의 위치도 변한다. 당연하죠. 일정한 힘을 가했어. 그러니까 물체의 위치도 바뀌겠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입니다. 알겠죠? 자, 둘째, 힘을 가하는 것이 물체가 이동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시간적 선후관계의 변화 없다라는 얘기, 관계 없다라는 얘기하고 싶은 거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그 순서는 바뀔 수 없어. 자, 셋째, 힘을 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변인에 의해 물체가 이동하지 않는다. 원인과 결과는 1대1 대응이다. 무언가 힘을 가하는 딱 이거 하나에 의해서만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결국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견해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걸 알겠어. 근데 경제학자들은 이런 거 약간 부정하는 견해도 있고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대요. 라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C 넘버 3번 인과법칙이었고 오른쪽에 C 넘버 4 과학의 분류. 선생님 잠깐만요 스탑. 선생님 우리 사회문화 아닙니까? 사회문화인데 왜 과학을 봅니까? 필요해서요. 필요해서 봐요. 자, 우리가 아는 과학이라고 하면 선생님 저희 과학 알아요. 과학 그 사이언스 얘기하시는 거죠? 사이언스. 아시면서 사이언스.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과학은 그 과학이 아니야. 여기서의 의미의 과학은 무엇이냐면은 스터디야. 연구라고 해요. 연구. 알겠니? 자, 여기서 첫 번째 하나 자연과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이 나온다.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나오고 사회과학이 나온다. 자, 자연과학은 우리 아까 배웠던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려 나오죠. 얘는 자연현상을 연구한다. 아래 자연현상이라고 단어를 쳐주시고 그래서 자연과학 땡땡 해서 여기서는 뭐 연구합니까? 우리 잘 아는 거요. 그 왜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든지 그런 이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산화환원 반응, 아보가드로 법칙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자연과학, 즉 물, 화, 생, 지 이런 거 연구하는 거죠. 그럼 사회과학은 뭡니까? 사회과학은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이야.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이야.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것들이 심리학, 또 정치학,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회학, 요걸 사회과학이라 그래. 선생님 그러면요 사회과학하고 대비되는 게 자연과학입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어. 근데 더 큰 범주에서 나볼까? 과학하고 대비되는 건 없니? 과학하고 대비될 수 있는 건 없어? 있지. 왜 없니? 자 보자. 과학하고 대비되는 것이 무엇이냐? 적어봐. 형이상학. 혹시 윤사한 친구들 윤사. 자, 성리학을 우리가 무슨 학문이라 불러? 형이상학적 학문이라 부르지. 우리가 왜 성리학을 갖다가 형이상학적 학문이라 불러? 원리를 중시하고 원리. 근데 그 원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 원리를 중시한다. 성리학에서 무슨 원리를 중요시했는데?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요.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 우주가 어떻게 돌아간대? 이랑 기를 통해서 돌아간대요. 기는 재료고 이는 원리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알겠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이 사회과학을 좀 더 보면은 이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배울 거야. 첫 번째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 방법이야. 양적 연구. 자, 양적 연구를 우리는 다른 말로도 부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질적 연구도 써놓을게. 질적 연구. 그래서 뭐 각각 우리가 뭐 이렇게도 부르죠. 뭐 실증적 연구, 뭐 해석적 연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정도까지만 해놓으면은 사회문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심화 부분도 약간 건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럼 나랑 같이 문제를 보도록 하자. 문제 보기 전에 교재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밑줄 치라는 부분 밑줄 치시고요. 그 뒤에 나랑 같이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 비교하는 것도 쓸 거야. 알겠지? 자, 씬 넘버 5 남겨놔. 씬 넘버 5. 알겠죠? 자, 우선 가보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갑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 자, 인간의 사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자, 거기에 쌤 좀 지우고 설명할게요. 자, 좀 필기하는 부분 같이 필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10페이지 가고 있고요. 자, 10페이지 사회문화 현상이 돼 있지. 10페이지 사회문화 현상 1. 의미 되어 있어. 의미. 거기 보면은 인간의 사회라는 공동체 있죠. 공동체. 그 공동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리고 땡겨서 테니스 위에 적어봐. 테니스의 사회 집단 분류에 따라
사회 집단 분류에 따라 분류 중이라고 할게요. 다시 한번. 자, 공동체 동그라미하고 위에다가 꺾어서 테니스 아니야. 테니스의 사회 집단 분류 중 공동 사회를 의미한다. 공동사를 의미하는 다른 말입니다. 알겠지? 공동사회를 의미한다. 해석해 볼게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다양한 현상으로 선천적, 유전적, 생리적 행위, 특정 개인이나 극소수의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행위는 제외된대요. 뭐 그 정도는 오케이죠. 자, 그 다음에 예시들 잘 봐놓으시고, 그래서 결론 얘는 어떻다.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어봐. 맨 마지막에 거기에 행위는 제외됨 하고 화살표에서 얘네는 가치가 어떻게 된다? 가치 개입죠. 가치 개입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예시죠. 2번 예시. 예시는 우리 보면 되겠지. 뭐 결혼, 선거, 장례식, 학교, 교육 보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바로 2번 자연현상입니다. 자, 자연의 세계에서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까지 좀 밑줄 쳐주시고요. 거기다 땡겨서 뭐라 적을래? 그렇지, 너네는 인간 의지 비개입. 아, 이거 쓰여줘, 그러니? 인간 의지 비개입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연의 원리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이다 해서 예시에 여기 1번이고 예시에 뭐 비가 오는 거, 단풍잎이 붉게 물드는 거, 지구가 태양 주위로 공전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또 바로 3번. 자,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오른쪽에다가 파란색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적어볼래요? 난 노란색으로 들겠지만 거기에 상호 연계성 적어주시고요. 첫 번째. 자, 두 현상은 별개의 현상이지만 자연현상은 사회문화현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대요. 그렇구나. 쭉 읽으면서 지나가면 됩니다. 2번. 사회문화현상이 자연현상을 발생시키는 상황을 조성할 수는 있지만 자연현상의 발생 원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라고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3번. 인간이 일정한 의지를 갖고 자연현상에 적응하거나 자연현상을 이용하는 과정 및 그 결과로서 사회문화현상이 탄생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하도록 할게요. 3번이. 자, 우리가 배운 거에 따르면은 자연현상은 원래 인간 의지가 비개입된 사회였어.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지를 갖고 침투를 했어. 의지라는 것을 갖고 침투를 했어. 그러면은 요 자연현상이 어떻게 바뀐다? 한순간에 사회현상, 사회문화현상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한순간에 사회문화현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럼 사회문화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비개입이야, 개입이야? 의지 개입이잖아. 그래서 사회문화현상으로 바뀌는 거야. 인간이 의지를 개입시켰기 때문에 자연현상이 사회문화현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 얘기고요. 4번. 자,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 모두 인간 영향 생활을 뭐 미치겠죠, 맞지? 그리고 4번 둘이 구분 필요 없어? 뭐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11페이지 가도록 할게요. 자, 11페이지 재료 탐구 첫 번째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의 의미를 있지. 자, 지금부터 신 넘버 5로 간다. 신 넘버 5. 자, 자연 대 사문 예시 비교 우리 책의 예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 1 뭐라 적기 첫 번째? 눈이 오고 기온이 낮아진다. 눈이 오고 기온이 떨어짐. 눈이 오고 기온이 떨어지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사람들이 스키를 즐긴다. 사람들이 스키를 즐긴다. 자, 세 번째. 타고 내려오다가 속도가 요 앞에서부터 다 적어줄게요. 이렇게 해보자. 내려오다가 속도가
점점 빨라짐. 4번 타인과 충돌하는 사고 발생. 잘 적고 있지 여러분? 타인과 충돌하는 사고 발생. 마지막 5번 자신의 실력에 맞는 코스 선택. 자신의 실력에 맞는 코스 선택. 각각 무엇이 사회 문화 현상이고 각각 무엇이 자연 현상인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눈이 오고 기온이 떨어져. 자, 얘들아, 자연 현상과 사회 문화 현상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은 이거야. 이걸 생각해 봐. 인간 의지 개입 가능한가? 요 기준을 갖다가 너네가 생각을 해보면은 자연 현상과 사회 문화 현상 구분하기 쉬워져. 자, 눈이 오고 기온이 떨어져. 인간 의지로 개입해가지고 바꿀 수 있어? 없어. 그럼 얘는 뭐야? 자연현상이야. 자연현상. 자, 두 번째, 사람들이 스키를 즐기는 거. 날씨가 추워졌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장판 틀어놓고 귤 까먹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스키를 타러 나갈 수 있는 거. 이거는 인간 의지가 개입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사회 문화 현상이야. 3번, 내려오다가 속도가 점점 빠르죠. 가속도의 법칙이죠. 자, 그럼 이거는 인간 의지를 통해 가지고 갑자기 가다가 멈출 수 있어? 논리적으로 가능해? 불가능해요. 자연현상입니다. 4번, 타인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팍 몸을 틀어서 내 몸을 더 다치게 하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앞에 사람 있는 게 보여. 그러면은 방향을 휙 틀 수 있죠. 뭐예요?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이야. 이건 마지막, 자신의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할 거. 이거 역시 사회문화 현상이 될 거야. 지금 이것만 가지고 저희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2번 봐봐. 바람이 세게 부는 지역은 자연현상이야. 근데 봐봐, 사람들이 방풍림을 조성한대. 그럼 그거는 사회문화 현상인 거지. 알겠지? 그래서 보면 되고, 항의학습 문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알겠죠? 항의학습은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알겠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자, 13페이지에 1번 먼저 볼까? 13페이지 1번. 자, 중국 황제 아닌 누조는 어느 날 정원을 거니다가 나무 위에서 누에가 고치를 만드는 거. 야, 누에가 고치를 만드는 거 갖다 인간 의지로 개입시킬 수 있는 선생님 가능하지 않아요? 직접 가가지고 누에를 거기다 막 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누에를 잡아다가 막 고치 그런 소리 하지 말자. 알겠지? 자, 나무에서 누에가 고치를 만들고 있는 것 자체는 자연현상이야. 자, 누에가 문보라를 견디며 겨울을 넘긴 것을 겨우내 관찰한 그녀. 그거를 관찰하는 거, 그거는 사회문화 현상이야. 알겠니? 반복 재현 관찰이 용이하다. 예측이 용이하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 2번은 봤으니 됐고, 오른쪽이 12페이지로 가서 나랑 같이 또 한번 교재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내가 봐야 될 거는, 자, 무엇을 봐야 된다? 여기서 내가 봐야 될 거는 몇 페이지니? 12페이지죠. 12페이지에서는 반드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거만 찾고 가면 돼, 너네. 그러면 끝인 거야. 넘어가 볼까? 자, 14페이지로 가면 너네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3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그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필기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필기 페이지는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알겠지? 역시나 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문화, 현상의 이해 2. 사회, 문화, 현상의 이해 2라고 해서 첫 번째, 사본 현상을 보는 관점. 이거 나랑 같이 표를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표를 그려서
첫 번째 거시적 관점, 두 번째 미시적 관점. 선생님, 사회문화 해석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나 있습니까? 예. 근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크게 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약 세 가지의 관점이 존재하게 돼. 그래서 오늘 나랑 같이 그 세 가지 관점을 다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보고 가도록 하자. 가능하면. 자, 첫 번째. 그러면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우리는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자, 거시적 관점 어쨌든 크게 보는 거야. 크게 맞지? 그럼 미시적 관점을 스몰하게 보는 거야. 다시 한번. 거시적 관점은 빅하게, 더 빅하게 보는 거고, 미시적 관점은 더 스몰하게 본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거시적 관점은 첫 번째. 사회와 개인이 있어. 다시 한번.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와, 뭐 너무 크게 쓰면 안 되는데. 사회랑 개인이 있다. 그럼 누가 더 중요할까? 거시적 관점에서는 사회가 더 중요하다 보는 거야. 개인 필요 없어. 사회 제도, 사회 구조, 사회 체계.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개개인보다. 미시적 관점은 사회 제도, 사회 구조, 사회 체계보다 개개인이 더 중요하대요. 개개인이 더 중요하대요. 요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노란색 들고. 자, 노란색 들고. 자, 거시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갖다가 규제를 시켜버려. 규율하고 규제시켜. 그거 우리는 뭐라 부른다? 구조화된 행동. 자, 구조화된 행동이 행동 자체가 패턴화되어 있는 거야. 구조화되어 있어. 자, 그럴 경우 선생님 파란색 펜 들어서 얼마나 파란색 잘 안 들어? 파란색 굉장히 중요하게 듣는 거야. 그럼 이 구조화된 행동은 각 개인에게 수동성과 구속성을 주게 된다. 수동성과 구속성. 그에 비해 미시적 관점은 구조화되지 않은 행동에 대해 구조화되지 않은 행동.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능동성과 능동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게 돼. 다시 한번 무슨 성과 무슨 성? 능동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게 돼. 세 번째. 각각의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서 어떤 논리를 주장하는가에 대해서 보자. 여기서는 첫 번째 사회 실제론. 자, 사회 실제론 뭐야? 사회는 진실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즉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해 있고 개인은 사회의 구성 요소에 불과하다. 그게 바로 사회 실제론이야. 그에 비해서 미시적 관점은 사회 명목론. 사회 명목론은 이거야. 우선 첫 번째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사회가 아니라 개인뿐이야. 그리고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합에 붙여진 명칭일 뿐이야. 다시 한번. 그래서 명목인 거야. 알겠지? 다시 한번. 사회 실제로는 뭐라고?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고 개인은 사회의 구성 요소에 불과하다. 자, 따라서 입으로 뱉어봐. 그럼 너네 이해하기 쉬워져. 미시적 관점은 뭐야? 개인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의 합이라는 것에 붙여진 명칭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각각에 속해져 있는 이론들을 보자. 자, 사회문화 해석을 보는 관점에 거시적 관점에 나오는 게 기능론, 구조 기능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기능론과 갈등론. 다시 뭐라고? 기능론과 갈등론. 자, 미시적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인데 나는 이게 너무 길어서 앞으로 상상론이라고 많이 부를 거야. 알겠니? 상호작용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원래 같았으면은
한 표에다가 기갈상,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을 다 비교하는 건데 일단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씬 넘버 2 기능론부터 갈게요. 기능론 펜 들게요. 자, 기능론이라는 것의 전제는 자, 괄호 1번 전제. 자, 기능론의 전제는 빨간색으로 사회 유기체설. 사회는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야. 사회 유기체설. 대표적인 합자로는 콩트, 스펜서, 디르켐이라는 합자예요. 디르켐. 첫 번째, 아래 딱 한 줄. 사회는 생명체. 사회는 생명체. 사회는 생명체. 콤마. 인간은 세포에 비유한다. 세포. 사회는 생명체. 인간은 세포에 딱 비유를 해. 그래서 인간은 각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에 제대로 충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줄 빨간색으로 각 개인은 사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충실히 수행. 노란색으로 세 번째, 사회 진화론. 자, 사회 진화론은 누가 쓴 거냐면 스펜서라는 사람이 쓰는 거고, 혹시한 내신으로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을 배운 친구는 사회 진화, 동아시아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배운 친구들은 사회 진화론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 진화론. 자, 사회 진화론은 사회가 단순한 사회에서 복잡한 사회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다시 한번, 단순한 사회에서 복잡한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사회 진화론입니다. 자, 빨간색으로 구조의 분화가 기능의 분화로 이어진다. 구조의 분화가 기능의 분화로 이어진다. 이어진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유기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바로 2번. 중요한 것들 나와. 자, 파란색 뜬다. 나 이제 파란색.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항상성 유지. 조화, 균형, 협력. 이 단어들은 꼭 중요시하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3번. 얘네는 무슨 주의? 지극히도 보수적이에요. 보수적. 기존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 거야. 그러면은 이러한 논리를 누가 좋아할까? 기득권층이 좋아하겠죠. 기득권층이 좋아하겠죠. 그리고 4번, 5번, 6번 좀 띄워줘 볼게. 4번부터 먼저 쓸까? 사회 불평등. 자, 사회 불평등 이론에 대해서 기능론은 어떻게 보니까 어차피 이거 뒤에 가서 또 해요. 사회 불평등 4단원 가서 또 이거 해야 되거든.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자, 기능론의 입장에서 사회 불평등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은 사회 불평등 이거는 바람직합니다. 네. 그리고 콤마 빨간색으로 차등 분배는 합법이다라고 봐. 차등 분배는 합법이다. 그리고 직업에 기천이 있다. 아래줄에 직업에 기천이 존재한다. 동그라미. 그리고 노란색으로 모두가 합의한 기준에 따라 분배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즉 분배한다라고까지는 못 보겠고 구성원, 사회 구성원 전원이 합의한 분배 기준은 이때.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합의한 분배 기준은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게 사회 불평등. 차등 분배가 합법이다라는 거. 그러니 당연히 기득권층한테 좋겠지. 왜? 점점 돈을 축적해 놓을 수 있잖아. 바람직하다 볼 수밖에 없겠지. 왜? 왜? 차등 분배가 합법하다고 하잖아. 5번 사회 문제. 자,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개인이 부적응해서 적어볼까? 일부 개인이 이 구조화된 행동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다시 한번. 일부 개인이 구조화된 행동에 적응하지 못했다. 일부 개인이 부적응. 일부 개인이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니? 우리 뒤에 사회화 배울 거예요. 그때 나올 제4회화. 이 제4회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는 거고. 마지막 6번 사회 변동. 자, 원칙적으로 이들은 사회 변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부정적이라고 적어줘요. 우선 부정적. 그리고 그 아래줄에 부정적이긴 한데 다만 균형 회복을 위한 점진적 변동. 자, 빨간색. 사회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무슨적 변동? 점진적 변동을 허용한다. 점진적 변동을 허용한다. 첫 시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첫 시간이 좀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야. 첫 시간이 이 정도. 갔다 와서 기능로 복습할 거고, 미리 말하는데 사문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거 안 줄 거고. 자, 필기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가 얘를 놔두는 얘 지워도 되겠다. 맞지? 그냥 지울게요. 너네는 그 2번 샵 2번 씬 넘버 2번까지 적었으면 샵 3, 샵 4 각각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거든요. 이어서 쓸 겁니다. 다음 시간에. 알겠지? 그럼 10분 쉬었다 보도록 할게요.